이번에는 한학 공부의 필수적인 중국인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뭐에 세뇌되고 중독돼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들을 이런 행동으로 내모는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비극을 맞이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악의 시대의 말세입니다. 악의 시대의 끝물이야. 악의 시대가 지금 다 망해가고 지금 끝물이에요. 곧 망하는 그 시점에 왔어. 그 시점에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발아가는데 그 방패막이로 삼는 민족이 중국인들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땅이 크고 이북으로 많으니까 자본 규모나 이런 게 모든 면에서 거대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만 잘하면 세상을 완전히 공산화 시켰어. 완전히 조지 오웰의 1984를 실현시킬 수 있거든. 완전히 동물 농장 만들어서 중국인들 앞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해서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악의 세력이 마지막 지금 승부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인들이 요 중화사상과 공산주의 좌파사상에 완전히 오염되고 세뇌돼서 뽕을 맞아서 자신들이 지금 세계인들을 향해서 또라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고 뭐 이게 세상에 나가서 딴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런 게 중화민족의 위대함과 중화사상의 대단함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위대한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게 그게 당연한 자신들의 임무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오염돼 가지고 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 또라이 개 미친 짓인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염되다 보니까 상식이고 무슨 남에 대한 배려니 그런 게 없고 이기주의와 금전만능주의 이게 완전히 만연이 돼서 중국 사람들 진짜 해답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지금 중국인들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악의 세력 망하고 선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세상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특히 화교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금 화교들이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마약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도 가담하고 있는데, 특히 공산주의 사상에 천병이 돼서 이 공산체제의 끈앞풀이 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깨닫고 지금 폭동도 일어나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선의 시대가 되면 중국인들 외국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중국인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속히 정신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지금같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들은 위대하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제 다 망했어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근데 이 말세 중국인들이 하는 행태는 과거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여왕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대로 답습. 그리고 강도는 더 세지. 아주 대놓고 하잖아. 근데 이런 방식은 악이 지배하는 시대는 통해. 그러나 선의 시대는 절대 먹히지 않고 처참한 비극과 몰락을 가져옵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중국 이제 몰락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대륙 희망 없어요. 더 이상 다 무너지고
모든 재난이 중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역병, 뭐 내란, 반란, 시위, 자연재해 끝없이 일어나요. 이 말세에 중국. 하늘이 내리는 벌이에요. 중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여기서 속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현재 이 모양이 됐나? 중국 사람들 사고가 이렇게 또라이가 돼버렸나? 중국 역사를 보면 돼요. 네, 한학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국 대륙은 원래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고 거대한 땅이고, 근데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향유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성인이 나와야죠. 성인. 성인은 오직 이 한반도에서만 나와요. 한반도 땅터 여기가 수행터, 성인의 수행터니까. 여기서 신선 성인이 하늘 별자리를 관상하고 만든 문자가 한문이라고 했죠. 그 한문을 들고 중국 대륙에 가서 한문을 가르치고 개화해서 여러 각 지역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했어요. 그게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이 문명화되고 하고 여순인이 이런 중국 역사 기록은 다 이 한국 한반도에서 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원래. 근데 이 성인이 사라지니까 이런 역사와 전통, 문자, 사상이 다 사라지겠죠?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떠나니까 북방 유목민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후는 다 북방 유목민이 장악한 역사입니다. 중국. 그러니 그들의 역사는 다 유목민의 역사예요. 문자도 유목민이 조작한 문자입니다. 지금 한문이라는 게. 역사도 유목민의 역사입니다. 사상도 불교, 유교, 도교 다 유목민들의 역사예요. 지배 세력조차 현재 지금 중국의 상류 지배 세력은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근데 유목민의 최고봉이 누구냐? 페르시안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안들이 조종해서 이 유목민을 내세워서 중국도 정복하고 한국이랑 일본도 정복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유럽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무식한 유목민들이 사막에 북방 초원지에 사는 유목민들이 무슨 위대한 뜻이 있어서 중국을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겠냐고. 없어. 사상이 없으면 그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안들의 사상,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요것들이 그리스 철학에서 온 요런 사상들이 얘네들한테 유목민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상 정복에 대한. 그리고 살살 꼬드겨서 이들을 주구로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사상이 없이 어떤 폭력과 무기와 군사력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사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모든 중국의 문명은 유목민들, 곧 유목민들을 등에 업은 페르시안들의 역사다.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종교고, 그들이 중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한국에서는 한국이 세상의 중심인데, 일본은 일본이고, 유럽도 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 인도도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고. 동남아 애들도 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라고 하지. 이집트 자기들이 거대한 문명 세상의 중심 우리다 그러게 하지. 이걸 누가 믿냐고. 지들만 믿는 거야. 그래서 뽕인 거지. 잘못된 사상. 왜 이 중화사상의 원조가 뭐냐면 유대선민 사상이에요. 사상이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
유대선민하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결합해서 중화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중국인들에게 거대한 뽕을 주입하는 거죠. 여기 이 뽕에 중독되면 그 뇌기능이 마비됩니다. 판단을 못해. 또라이 짓을 해도 그게 당연하고 중화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좀 미친 또라이 짓을 하면서도 지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화사상은 유목민을 내세워서 중국 대륙을 장악한 페르시안들이 중국인들을 오토매틱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거기다가 공산주의 좌파 사상까지 들어왔으니 말 다 했지. 공산주의 좌파 사상도 서구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막스에 의해서. 요거 사상도 똑같아. 요건 이제 중화 사상은 민족 사상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철학 사상이지. 요 페르시안들이 만든 거예요. 요것도 철학이지. 철학의 유물론. 물질주의.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물질이 아르케다. 모든 기호는 물질에서 나온다. 여기 물질주의에 함몰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거부하거든. 신도 없고 정신도 없고 어떤 사상 가치도 없고 다 모든 걸 다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다 무시하는 거지. 요거 물질주의 사상만 최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지.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사상과 공산주의에 오염된 중국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거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뒤에는 말세에 곧 망하게 될 악의 세력들이 중국인을 내세워서 마지막으로 버티면서 발아가고 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나중에 결국은 다 중국인들에게 뒤집어 씌울 거다. 그러면 결국 중국인들은 이 말세에 악이 망하고 선의시대가 도래하면 거대한 몰락과 비판과 핍박과 잔인한 학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상황을 대단히 엄중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일단 먼저 역사부터. 중국의 역사는 가짜 역사다. 완전히 통제된 허구적인 역사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허구적인 역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문자 한문. 한문이 신선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신선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관상해서 만들어낸 게 한문이고, 별자리를 관상을 완성한 성인이 지은 글이 경이고, 이 경을 풀이한 게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문의 경전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런데 유목민이 들어오면서 이 경전을 왜곡해서 조작해 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자 중에 중국은 지금 한자를 사용해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백날 사용해봐 의미가 없어. 그리고 경전도 다 왜곡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의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신선수행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일본도 사용합니다, 한자를. 그러나 왜 사용하게 내버려뒀냐? 일본의 한자는 왜곡됐어요. 전통 한자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의미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한자를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단 한국은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고 유교라는 그 한문 경전들이 그대로 있죠. 불교 경전도 한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보면 한국 사람에서 깨어나는 성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즉 한국에서 한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글만 쓰게 해라. 한글만 써갖고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나라 말의 70% 이상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몰라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한문 모르면 이 성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 한문 글로 다 이치를 설명해 놨는데, 그 다음에 월남은 음만 남았고 문자가 없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월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아무리 한자를 써도 아무 한자 자체의 원리라든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 한자 경제를 읽어도 깨치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중국 사람은 백날 한자 해봐. 그리고 한자를 또 간체자로 바꿔놔서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니들은 백날 써라.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백날 잘해봐야 아무리 깨쳐봐야 여기서 성인이 못 나오거든. 그러나 한국은 반드시 성인이 나오니까 한문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도 사용하게 해놨죠. 왜? 이 의미가 왜곡되고 사용해봐야 아무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문명이니까 일본은. 외놈들 야만인들이 뭘 알겠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잠시 자세하는 척 하지만 아무 헛개비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한문의 원리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문의 원리가 한국인데 중국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절대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동양의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유래했어요. 성인이 다 한국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한반도 자체가 다 수행터야. 자체가 수행터예요. 이거 엄청난 한국에 수천 개 산들이 있는데 산마다 다 수행터가 있어. 거기에서 수많은 성인과 신선들이 나와서 수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배 타고 백길 타고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평천하를 한 거야. 평천하를 해서 세상을 교화하고 다스린 거지. 그 하나가 처음으로 간 데가 중국 대륙이에요. 중국 대륙의 역사는 우리 깨친 우리 선조 성인들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걸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같이 한국을 무시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지금 중국에 보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려면 속히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실상을 보고 깨치세요. 공산당과 중화사상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또라이로 만들어놨는지 와서 보고 깨닫고 한국 문화를 보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어울린지. 그러면 깨칠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왜 중국의 통치자들이 중국인들을 세뇌시켜서 한국을 무시하고 욕하게 하는지, 예? 무시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왜곡시키는지. 한국이 두렵기 때문이요. 왜? 모든 문화의 원유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살아가고 한국에 쏠리면 지들의 권력이 무너지니까 기필코 필사적으로 한국을 막으려고 중국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정신차려 깨달아서 한국을 제대로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의지해야지, 한국을 비난하면 중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중국의 남방의 대부분하고 한반도 자생한 사람들은 동족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북방민족이 끼어있지. 한국도 북방민족, 일본도 북방민족이 끼어있지. 이렇게 섞여 있지만 다 같은 민족이에요. 이쪽에서는 북방은 북방민족끼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같은 문화고 같은 뿌리야. 근데 그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지. 응? 한국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야. 중국으로 나가고 일본으로 나가고. 공부해보면 다 나와. 공부 안 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봐. 지금 가르쳐준 역사는 그 다 왜곡된 역사고, 진짜 역사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문화를 보면 알죠. 문화, 의식주, 옷,
옷 한복. 중국의 뭐 한푼이 뭐 중국의 옷 있죠. 전통 파오차인가 뭐 보세요. 북방 유목민들의 옷이에요. 북방 유목민들의 유목민들의 옷이야. 그걸 자기 거라고 하고 자빠졌어. 근데 한복을 보세요. 한복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복이 수백 수천 가지 옷 종류가 있고 옷 부분마다 다 이름이 달라. 다 이름이 다르고 명칭이 있어. 근데 그것들이 다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철학적인 의미. 이게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이 한국에 옷 만드는 게 바느질하고 길쌈하고 배짜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거 다 우리 거야 뭐 단순하게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니까. 다 그 명칭이 다 한글로 돼 있어. 중국 거면 중국말로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 한글로 돼 있단 말이야. 다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다 있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그걸 다 하면 그냥 거대한 철학 체계가 돼요. 한복이. 한식도 마찬가지야. 한식도.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 튀기는 거잖아. 얘 다 북방 청나라니 그 위에 오랑캐들이 써먹던 그 방식이 그대로 온 거야. 근데 중국 요리는 그냥 북방 요리야. 북방 유목민들의 요리야. 그걸 자기 거라고 하지. 한식은 얼마나 다양해. 물론 튀긴 것도 있지만 조리법도 수천 가지고 발효 음식이 줄이고 한식 자체도 이 거대한 문화입니다. 명칭이나 그 조리법이나 그 방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거대한 철학 체계가 돼요. 그 다음 주문화. 한옥. 중국의 한옥도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고 중국 한옥하고 우리 한옥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중국은 조잡하고 뭐 기아 이상하게 올리고 뭐 그렇죠. 한국의 한옥을 보세요. 철학 자체야. 철학 자체. 그 용어라든가 틀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거대한 철학입니다. 거대한 인문학이고 거대한 철학이고 그걸 알면 어떤 소리를 안 하지. 중국에 그 뭐 있어. 그들이 뭐 명칭이나 있나 모르겠어. 응? 또 중국이 내세우는 게 자금성인데 자금성이 경복궁보다 크다고 하는데 경복궁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만든 게 자금성이야. 그리고 원래 크기도 경복궁이 절대 자금성보다 작지 않아요. 지금은 일제 시대가 다 허물어서 일부분만 남아있지 전체 보고 나면 자금성보다 크다니까. 경복궁이 구조나 미학적인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경복궁이 자금성은 그냥 성이야. 그냥 거대한 몇 개 건물만 있는 거지. 뭔 놈의 멋대가리 있냐고. 아무 없는 거야. 궁이 아니라 성이잖아. 성.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안 뒤질라고 밀란 일어날까봐 거기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만드는 게 자금성이야. 경복궁은 천재가 사는 거예요. 천재. 한국에서 다 중국을 다스렸다고 했죠. 그 저수는 천재 제왕이 살던 곳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 궁전이 법궁이 경복궁이야. 수도에 궁궐이 한국에는 5개나 있지. 세계 유례가 없어. 궁궐이 5개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재의 법궁이 경복궁이다. 그리고 서울은 세계의 가장 명당이다. 서울보다 명당이 없어. 이 세상에.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결국은 다 서울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음악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음악 뭐 있어? 다 북방 민족이 있어도 조악한 악기잖아. 우리나라 국악 보세요. 다양한 악기가 다양한 국악 분야가 있어. 창이 있고 판소리가 있고 시조창이 있고 정악이 있고 가장 독특한 게 판소리지. 판소리가 원래 12마당인데 지금 5개밖에 없잖아.
요 판소리 이를 연구해 보면 오페라보다도 훨씬 깊이 있고 뛰어난 거지. 응? 중국에 이런 게 있어요? 없지. 이 판소리 중에서 적벽가가 있는데 판소리는 우리 건데 왜 적벽가가 이 판소리에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삼국지의 그 스토리가 결국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역사라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예요. 삼국지 역사는. 그러니까 적벽가를 판소리에다 넣은 거야. 그리고 심청전도 무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거의 중국이야, 중국. 응? 심청전의 무대가 중국이라니까. 거기서 있는 바다가 황해나 동해 요쯤 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을 무대로 한 거니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기 중국 대륙이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활동하던 땅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의식주 동양의 의식주의 기원과 남아있는 역사를 볼 때도 한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한국밖에 없어요. 의식주 음악 같은 거. 일본 그건 말할 가치도 없지. 일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에 남아있냐고. 아무것도 없지. 어? 종교 불교라는 것도 불교의 핵심이 경전인데 경전이 가장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있잖아. 그 유교 경제도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교 건물 서원들 우리나라밖에 없어. 중국에 없어. 그 유학자들 중국에 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유교 경제를 해석하고 번역할 그 사람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교 자체도 우리나라 거지. 도교 도전은 이제 중국에 있지. 도전도 중국에 있는데 이건 내가 말씀드렸잖아. 도전은 뭐예요? 페르시아 종교야.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신비주의 종교, 영지주의 종교가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전통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만든 게 이게 도교예요. 도교. 그리고 중국의 그 화풍적인 거, 괴기 소설이나 무협 소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허풍과 과장이 심하잖아. 허풍 과장과 말도 안 되는 그 마술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이거 페르시안 전통이에요. 페르시안. 그래 중국 사람들이 허풍이 심하고 과대망상이 심한 게 이런 거 영향이라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을 깨달아야 돼. 지금 이런 과대망상 무협소설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그 마술적인 과장적인 허풍적인 헛소리지. 헛소리에 오염돼서 마치 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이 착각하고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망해서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삼국지도 원래는 이게 말 타고 싸우는 거잖아. 예. 기마소설이지. 기마소설. 요 기원이 아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의 설악, 기마 말 타고 이렇게 무예를 뽐내고 뭐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게 중국에 들어와서 삼국지류의 전쟁 소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그런 기마 소설, 기마 제담이 스페인으로 가서 돈키호테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원형은 이게 아랍에 원래 있었던 거야. 그게
스페인을 아랍이 정복하면서 퍼뜨린 게 나와서 돈키호테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실크로를 타고 넘어와서 중국을 정복하고 중국의 한문을 윤색해서 만들어낸 게 삼국지류의 중국의 기마 소설이지, 기마 전쟁 소설이지. 거기서 이제 더 심해서 왜곡돼서 뭐 서유기 같은 황당한 괴기 엽기 소설이 나오고 무협 소설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 예? 삼국지에서 이야기하는 뭐 싸우고 그러는 게 실제로 그런 줄 알아. 다 소설이잖아. 응? 그게 말이 되는 소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현실로 착각하지. 그래, 그걸 중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유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허풍과 무리함과 과장에 세뇌돼서 그게 마치 현실처럼 착각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멈추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처참한 몰락을 겪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중국 공산당 살아남기 위해서 인민들을 지금 쥐어짜고 있잖아요. 계속 세뇌시켜서 공산당이 체계라느니 좌파가 사상이 최고라느니 중화 사상이 최고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중국 사람들 세뇌시켜서 요걸 빌미로 한국을 무시하고 식민지화 시킬 것 같아 허풍을 떠고 세상 모든 걸 정복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가서 개 또라이 짓을 하고 뭐 동남아 가서 또라이 짓을 하고 뭐 영토 분쟁이니 캄보디아 미얀마 가서 스캠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 납치에다가 노역을 시키고 노예화 시켜서 보이스피싱 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지들이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응? 앞으로 이 저지른 죄에 대한 엄청난 후과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국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속히 이 공산당 독재에서 해방돼서 공산당 독재를 끝내고 속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있는 소수민족 티베트, 위구르, 북방 만주족, 몽고, 독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 독립시켜야 돼. 그것이 중국이 살 길이에요.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 사람들 다 독립시켜줘도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큰 나라보다 작은 나라들이 더 각광받고 잘 살고 더 번영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시대는 규모의 경제라 클수록 유리해. 악의 시대. 근데 악이 망하고 선의 시대가 오면 각자 도성의 시대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의 시대의 절정이 뭐예요? 도시국가지. 도시국가. 그리스의 폴리스라든가 한국의 읍성 요런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유행한 이유가 이 자치가 가능하니까 가치라 조금만 해도 더 통용되고 무역이나 관리가 편하고 그러니까 이거 작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인재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만들어 줘야지 각각 많은 인재들이 각각 여기 가서 여러 가지 관료가 되고 활동하고 관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거대한 한 나라만 해주면 뽑는 사람도 좋고 그 치우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뇌물과 불법과 이렇게 횡행할 거 아니야. 나라를 많이 만들면 더 유리한 많은 인재들이 이쪽에서 안 되면 일로 가고 이쪽에서 하면 일로 가고 얼마나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끼리 말도 통하니까 협력하고 무역하고 교류하면 더 번영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에게 살 길은 속기 공산당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고 각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을 독립시켜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고로 거기까지 뭐 티베트까지 우리 땅이고 그러는 걸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독립시켜줘야 돼. 그 사람들의 울분과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중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대만 문제도 대만은 원래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대만을 언급한 적이 없어. 중국 땅이 아니에요. 다만 장개석에 여기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차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중화 문명으로 돼 있지. 그래서 잃었던 거를 중국 공산당이 찾아서 전체를 통일한다는 이 사상적인 뽕을 위해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거지, 역사적인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억압에 불과해. 만약 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은 심각한 붕괴에 직면할 겁니다. 대만을 존중하고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 정신 차리고. 이거 기본 상식이야. 그 다음 중화사상과 공산주의 뽕에 중독돼서 세뇌돼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다 나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이지랄 하는데 악의 세력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처참한 몰락이 시작돼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지금 천천히 중국 사람들 지금 입국 금지고 규제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걷잡을 수 없이 온 세상에 반중국으로 돌아설 겁니다. 세계 공산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중국共产党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왜? 뒤에서 악의 세력이 중국 공산당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위한다고 거대한 착각입니다. 악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이 악의 최정점은 뭐라고 아까 했죠? 페르시안들이라고. 페르시안들이 온 세상을 다 장악을 했어요. 아랍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랍은 껍데기야. 뒤에 페르시아가 있어. 물론 아랍의 지배 세력은 다 페르시안들이겠지만 아랍 일반인들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세상에 펴져가 있는 중국 화교들 공산당이 세뇌되고 중화 사상에 오염돼서 세상을 마치 자신들의 터전인 양 불법을 저지르고 착취와 노략과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데, 이거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화교들 세상에서 다 제거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중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모든 중화사상과 역사 다 왜곡돼서 문자도 다 왜곡되고 종교 좌파 사상도 다 거짓이고, 이 뽕에서 해방돼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들고 일어나서 중국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최선책이야.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책이야. 근데 만약에 저항하지 않고 밀란이라든가 폭동을 이어서 공산당을 전복시켜서 자유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응해서 결국은 중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은 그 과복, 그 보복을 전 세계로부터 받게 돼.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앞으로 중국인들 정신 차리고 공산당을 몰아내고 자유진영의 중국으로 만들어서 소수민족 다 독립시켜주고 중국 각대륙 여러 원하는 독립국가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잘 사는 아주 번영하는 미래의 중국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